자, 스포츠를 재테크처럼 분석의 정석.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르마다입니다. 저는 현재 숲TV에서 스포츠 분석 전문 베스트 스트리머로 공식 활동하고 있고요. 주력 종목은 NBA와 일본 야구, 그리고 메이저리그와 미국 축구보다 더 전문적으로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공식 방송 약 3년 정도가 다 되어 가고요. 저도 이제 방송하면서 조합 데이터표도 발송해 드리고 있는데 이 매번 단 두 조합, 주간 두 조합, 뭐 야간 두 조합, 또 축구 있을 때 뭐 축구 두 조합 이런 식으로만 딱 기록해 드렸던 10연승 이상 기록들 총 7개 공개를 해드리겠고, 사실 이게 그 연승이라는 게 뭐 어떤 분들은 뭐 네 조합들이고 뭐 이런 분들도 많으신데, 저는 반드시 두 조합에서 실질적인 수익이 좀 발생이 돼야 연승이라고 한다라는 거 한 번 더 좀 강조드리겠고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숲TV 오셔서 아르마다 검색하시고 제 방송국 들어오게 되시면은 이런 식으로 개인 통상 기록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제 방송국 게시글에다가 링크 하나하나 따서 올려드렸습니다. 요거 실제 당시 적중했을 때 올렸던 게시글들이고요. 아무거나 들어가셔서 날짜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내용들 뭐 확인하실 거 확인하시고, 당시 달렸던 댓글들까지 모두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시니까 데이터 받아보실 분들은 참고해 보시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카카오톡으로 받아보실 분들께서는 유튜브 댓글창에 오픈 카톡 링크 남겨놨으니까 그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편안하게 문의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또 유튜브로 바로 보실 분들께서는 유튜브 조합 포함되어 있는 멤버십 가입하게 되시면은 바로 또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커뮤니티 바로 열립니다. 그리고 이제 뭐 주 패키지나 아니면 월 단위로 짤막하게 끊어서 받아보실 분들께서도 이 숲TV 생방송 오셔서 별풍선 요렇게 후원하게 되시면은 숲TV 쪽지함으로 일수에 맞게 데이터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주간과 그리고 미국 축구 그리고 메이저리그까지 어제 이어서, 어제도 우리가 주야간과 축구 그리고 야간을 싹쓸이를 했고요. 오늘도 이제 주간, 그 다음에 미국 축구, 그 다음에 메이저리그까지 전 구간 오랜만에 이제 배팅 초강추 구간입니다. 주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른쪽 중앙 화면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제가 어제 이제 KT 프랜슨과 사실 역배대이였죠. 그리고 LAFC 언더, 요거 클럽 월드컵입니다. 둘 다 가져와 주게 되면서 주간 3연승이고요. 오늘 4연승 도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축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아마 유일할 겁니다. 아마 몇 없을 거예요. 제가 주력으로 또 미국 축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직전, 바로 직전 6월 14일에 미국 축구는 고배당 포함 24배 싹 다 올킬입니다. 전 구간. 그리고 내일 또 미국 축구가 있어서 이따가 또 미국 축구 해드릴 거고요. 오늘도 올킬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같은 역배대에 우리는 중승부로 또 적중을 해줬습니다. 이제 내일 하게 될 그러니까 오늘 날짜죠. 내일 경기니까 오늘 하게 될 메이저리그 3차전 중승부는 제가 역대 승률이 가장 좋은 구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한번 잘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싹 다 한번 먹어볼게요. 주간 축구 또 메이저리그까지. 자, 그러면 첫 번째 주간 삼성과 한화 경기부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르마다 스포츠 분석 채널에서는 그 어떠한 형태의 사설 사이트 홍보를 금지하고 있다는 거 한 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삼성 선발 투수가 후라도 선수가 선발 등판을 합니다. 이번 시즌 6승 6패와 방어율은 2.9점대, 거의 뭐 3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한화 선발 투수가 오늘 YG입니다. 9승 2패, 방어율 2.8점대입니다. 어제 이제 프리뷰해드렸던 내용과 결은 KQMFFNN님 비슷한데 별풍선 250개 적중기원. 이제 선발 투수가 바뀌었죠. 어제 삼성의 선발 투수는 최원태 선수였지만 오늘 후라도 선수로 바뀌었습니다. 삼성 팬들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있을까? 어제 사실 최원태가 홈에서 선발 등판했으면은 좀 어려운 경기가 좀 예상이 됐었습니다만, 그래도 홈 후라도라고 한다면 조금 더 우리가 삼성 쪽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YG라는 선수를 그렇게 형들한테 어제도 권장 드리진 않았어요. 심지어 최원태가 선발 투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유는 간단합니다. YG 선수가 물론 좋은 선수고 이번 시즌 벌써 또 9승을 찍어낸 선수긴 합니다만, 다소 좀 아쉬운 거는 원정 경기에서의 그 포진 페스티벌 구종 가치가 좀 가장 낮을 때와 가장 높을 때의 차이가 거의 9점 가까이가 차이가 납니다. 가장 좋을 때가 10.2점이었고요. 가장 낮을 때가 1.8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저는 원정 경기 YG, 원정 경기 폰스를 웬만하면 잘 권장을 안 드려요. 그리고 삼성이 오히려 홈 구간에서 후라도를 내놓고 역배를 받아버렸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배당 메리트 자체는 저는
홈 삼성이 좀 더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다가 역시나 뭐 후라도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보면 전체적인 구위값 자체도 그렇게 나쁜 편이 아니기도 하고 또 삼성이 또 홈구장이기 때문에 나름 타선에 대한 밸런스 또한 보여줄 수 있다는 점까지 좀 고려해 보았을 때 투타 밸런스가 오늘 그렇게 삼성이 밀릴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 그런 경기다. 그리고 후라도가 홈 경기를 더 잘 던집니다, 여러분들. 그런 또 강점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요건 오히려 역배를 받았다라고 한다면은 뭐 배당 상관없으신 분들은 프랜승 한번 가보시고 아니면 요거는 역배까지 한번 충분히 도전해볼 만한 경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YG랑 후라도라는 사이즈가 나오는 두 외국인 투수의 맞대결이고 7.5가 아니라 8.5를 받았다 보니까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삼성 역배와 그리고 프랜승 그 다음에 언더까지 모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영어 형님 감사드립니다. 바로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보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형들 7월 패키지 참여하신 분들은 우리 유튜브 형님들도 요거 7월 패키지 참여하신 분들께서는 제가 그 7월 말에 3주년이에요. 근데 제가 이번 3주년을 좀 특별하게 좀 진행할 생각이라서 아마 요 7월 패키지 참여하신 분들은 자동적으로 7월 그 3주년 이벤트 참여 가능하시고 후회 없는 아마 이벤트가 될 겁니다. 제 NBA를 좋아하시거나 뭐 이런 분들한테도 좀 초강추를 드릴게요. 요거는. 자, 다음은 키움과 기아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못해도 뭐 한 10년은 더 하지 않을까요? 이 업 자체를. 자, 아무튼 키움과 기아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새로운 투수를 맞이합니다. 키움 선발 투수가 오늘 웰즈입니다. 이 선수가 이제 호주에서 뛰었던 선수였고요. 호주에서도 이제 좋은 구위값으로 어쨌든 이제 이름을 날렸던 선수인데 얘가 이제 제구가 좋아요. 웰스라는 선수 자체가. 그래서 존을 넓게 쓰면서도 던질 수 있는 구종도 좀 많고요. 얘가 또 이제 뭐 디셉션이라고 하죠, 우리가 던지는 어떤 그런 모양새들인데 그런 게 굉장히 조금 복잡하고 특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자가 좀 더 헷갈릴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선수 그리고 좌완 투수입니다. 여러모로 좀 복잡한 형태의 선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가능하십니다. 750도 추가하시면 되십니다. 그러다 보니 좀 이제 기아 입장에서도 좀 생소한 투수가 어쨌든 올라온다. 이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 선수가 조금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장타에 대해서 조금 이 뭐랄까요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어떤 그런 느낌들이 좀 있긴 합니다. 전체적으로 이 선수의 그 뭐랄까요 난이도 그리고 수준 정도만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은 트리플 A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한 중위권 정도 한 방어율 3, 4점대 나올 만한 그러니까 대만 가면은 에이스 노릇하고 우리나라에서는 한 중위권 정도 할 그런 느낌의 사이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시면은 이해하기 편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 선수도 이제 이닝을 많이 먹는다라거나 또는 뭐 공을 많이 던진 선수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뭐 그런 부분에서도 아마 오늘 많은 이닝을 던지지 않을 겁니다. 빠르게 키움의 불펜이 그러면 또 가동이 돼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최근에 키움의 불펜이 너무 이제 소모율이 컸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키움 입장에서 오늘 마운드에서의 안정감이 보장된 상태는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다만 어제 보셨겠지만 키움도 이제 마음 먹으면은 빠따에서 화력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또 팀이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 그리고 키움 선발 투수가 오늘 올러 선수입니다. 이번 시즌 7승 3패 방어율 3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뭐 올러라고 한다면 제가 웬만하면 홈 경기는 좀 들고 가요. 홈 올러가 방어율 2점대 아주 훌륭한데 이제 문제가 원정 경기 방어율이 좀 높아 4점대로 좀 높은 편입니다. 사실 이 선수의 강점은 홈 경기에서 보여줄 수 있는 그 낙폭 큰 슬라이더 거기에 대한 좀 강점이 큰데 원정 경기에서는 아무래도 제구에 대한 불안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카운트 몰리고 결국에 포신 페이스트볼을 중앙에 던지다가 장타를 좀 맞습니다. 그런 패턴들이 계속해서 되고 있다는 건데 키움이 슬라이드에 많이 약하죠. 그리고 떨어진 어떤 그런 볼들과 낙폭 큰 볼들한테 좀 약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이건 어쨌든 좀 검증된 올러가 차라리 좀 더 접근 방향이 맞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전 요거는 어쨌든 기아 쪽을 한번 보는 게 그래도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아승 보도록 하겠고 다만 이게 마인승까지 접근하기에는 아직까지 우리가 키움 오늘 새로운 외국인 투수 웰즈에 대해서 명확한 어떤 그런 지표들과 과연 이 선수가 ABS존에 얼마나 적응을 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일단 이거는 일반승 정도만 챙겨가는 거 권장을 드리겠고요. 솔직히 전 이거 언더를 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키움이 워낙 또 일을 잘하는 외국인 선수 참 잘 데리고 오는 또 구단이다 보니까
뭐 로젠보가 한번 실패했다 보니 두 번 실패는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투수를 아마 데리고 왔을 것 같긴 한데 이제 문제는 얘가 제구 위주 투수라서 이 자칫 잘못 ABS에 적응을 못할 경우에는 아마 초반부터 볼 파티를 할 거야. 볼넷도 많이 나올 거고.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언더를 보긴 하지만 굳이 언더도 이제 접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무튼 생각을 합니다. 뭐 어쨌든 요건 저는 기아 보겠습니다. 기아 승, 그리고 기아 1 마행승, 그리고 언더. 다만 이제 기아 승 말고는 딱히 그렇게 막 가져갈 만한 건 없었다. 그리고 얘가 웰즈가 형들 그 호주에서 MVP도 한번 먹었던 선수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호주에서는 그래도 나름 좀 대장놀이를 했던 선수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좀 어렵지 않을까. 자, 그 다음은 KT와 LG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KT 선발 투수가 고영표 선수가 선발 등판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시즌 6승 4패, 방어율은 2점대 기록해주고 있고요. 2.9점대라서 뭐 3점대라고 봐야겠죠. LG 선발 투수가 오늘 손주영입니다. 이번 시즌 6승 6패, 방어율은 4.5점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고영표 선수는 어쨌든 언더핸드 투수고 손주영 선수는 좌완 투수기 때문에 양쪽 다 까다로운 두 선발 투수가 올라와요. 양쪽 그 타선들에게. 다만 이제 양쪽의 그 맞대결 성적들을 좀 놓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고영표 선수가 유독 좀 LG한테 많이 약하죠. 지난 시즌에도 4이닝과 노실점 좋지 못했었고 이 선수의 강점은 역시나 제구입니다. 언더핸드 투수인데도 보통 이제 9위로 뭔가 막 해보려고 하는 스타일은 아니고 언더핸드 투수가 가져갈 수 있는 그 제구의 강점을 함께 보여주는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는 웬만하면 이제 뭐 제구 나쁘지 않으면은 대부분 땅볼로 많이 좀 유도가 좀 잘 되는 편이기도 하고 LG처럼 장타에 좀 의존도가 높은 팀을 상대로도 더 뭔가 상성상 나쁘지 않다라고 보긴 하는데 유독 이제 LG를 만났을 때 던진 포심 페스티벌에 대한 피안타율이 거의 5할에 가깝습니다. 이런 좀 불안한 점이 하나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요. LG가 결국에는 제가 뭐 이번 시즌 지난 시즌 계속 동일하게 말씀드린 부분이 있지만 포심 페스티벌에 대한 이제 LG에게 좀 약점을 띠는 선수들은 웬만하면 LG가 좀 어려워요. 그런 좀 불안감이 있고 또 손주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전경기 불펜으로 한번 나왔죠. 두산전에서 얘가 이제 2군 한번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와가지고 불펜 올라가 뭐 이런 식으로 가긴 하는데 손주영도 지난 시즌만큼의 어떤 그런 단단함은 아닙니다. 분명 아니지만 뭐 어쨌든 얘도 근데 손주영도 사실 홈 경기가 잠실에서 나름 나쁘지 않은 선수라 원정 경기에서 그렇게 썩 그닥 그죠 여러분들 뭐 경쟁력이 있다라고 좀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뭐 손주영이 제가 강점이라고 한다면 그때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얘가 좀 구종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싸움도 좀 잘할 수 있고 좀 존을 넓게 펴놓고 이제 경기를 풀어 나갈 수가 있단 말이지. 뭐 어쨌든 얘네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LG도 빠따에 대한 그 뭐랄까요 기대값이라 그래야 되냐 그거를 물론 어제는 이제 영봉패를 당하긴 했지만 뭐 물론 비도 왔었고 염경은 감독이 조금 좀 무리해가지고 계속 경기를 재개하려고도 했었고 뭐 그런 부분도 있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모로 역배를 받은 LG 쪽의 그 배당 메리트가 더 좋았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KT는 어제처럼 그 헤이수스가 딱 중심을 잡아주고 마운드에서의 어떤 경쟁력을 충분히 갖고 있을 때 좋은 경기라는 팀이지 오늘처럼 이렇게 뭐 고영표나 손주영이나 둘 다 그렇게 뭔가 막 이제 좋은 마운드의 경쟁력이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전 이거는 LG 역배를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LG 프랜스 보도록 하겠고요. 근데 이 역배까지는 안 보이네. 아무튼 그래서 이건 오바. 그래서 LG 프랜 그 다음에 오바 그 다음에 LG 역배승 순서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NC랑 롯데 경기 한번 볼게요. 캐스터한님께서 LG는 애매모호한 투수는 영혼까지 턴다고. 잠깐만 형들. 마이크 한 번만 조금 수정할게요. 잠시만. 마이크 커버가 빠져가지고. 근데 진짜 LG는 그게 없는 것 같아. 중간이 없어 얘들이. 한 번 딱 잡았다 싶으면은 박살을 내놓더라고.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LG 반대팀 프렌을 잘 안 가죠. 자, 다음은 자 NC랑 롯데 경기입니다. 요것도 이제 어제 우천 취소가 됐던 경기였죠. 제가 어제 나름 나쁘지 않다라고 표현해 드렸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우선은 NC 선발 투수가 오늘 라일리 선수가 선발 등판을 합니다. 이 선수도 9승이죠. 9승 4패 방어율 3.12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또 이제 롯데 선발 투수가 오늘 데이비슨 선수가 선발 등판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시즌 6승 3패 방어율 3.6점대입니다. 데이비슨의 제가 강점과 약점에 대해서 어제 말씀을 드렸고, 데이비슨은 사직에서 굉장히 약합니다. 사직에서, 그러니까 이 선수가 이번 시즌 기록하고 있는 방어율이 3.6점대인데, 얘가 이제 사직에서 기록하고 있는 방어율이 무려 5점입니다. 원정 경기 방어율이 무려 2점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NC 선발 투수 라일레가 도 얘가 이제 홈 경기를 더 못 던지죠. NC 홈구장에서 방어율이 5점대. 오히려 이제 라일리도 원정 가가지고 방어율이 2점대입니다. 오히려 그 창원 NC파크가 아니라 여기저기 돌아다닐 때 성적이 더 좋았고요. NC파크랑은 뭔가 상성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보여주고 있다. 여러모로 이제 장타도 좀 많은 선수기도 하고 유형이기도 하고, 또 얘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 투수인데도 좀 제구 위주로 피칭을 하기 때문에 이게 ABS 존의 설정이 제대로 안 됐을 때 나타나는 그 몰아치는 WHIP가 많이 좀 올라간다라는 거, 좀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좀 있다. 롯데가 결국에는 이제 뭐 직선 구정이 좀 강하고 좀 단조로운 구정들이 좀 강하기 때문에 라일리한테도 좀 약할 겁니다. 전반적으로 상성 자체가 그렇게 훌륭하다는 느낌은 아닌데, 문제는 데이비슨 같은 경우에도 집만 나갔다 하면 좋은 흐름을 또 보여줄 수 있고, 이 선수도 구위값이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 아마 NC 타선과도 상성이 좀 잘 맞지 않을까. 이 경기는 저는 롯데가 진다고 하더라도요 2점 차 안쪽으로 떨어질 만한 경기라고 좀 생각이 들고, 최근에 뭐 데이비슨이 워낙 불안한 피칭을 했기 때문에 좀 피해 가실 분들도 많이 계시긴 하지만, 저는 이거는 롯데가 역배를 받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원정 데이비슨이라고 한다면 롯데 프랜승을 보는 게 맞지 않나. 롯데 프랜승에다가 언더 두 가지 모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좀 강심장이신 분들은 롯데 역배로 한번 배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두산과 신세계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산 선발 투수가 코로빈 선수가 선발 등판합니다. 이번 시즌 5승 7패, 방어율 4.86점대 기록해주고 있고요. 신세계 선발 투수가 김건우입니다. 이번 시즌 2승 3패, 방어율 4.5점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분석을 해드리면서, 아무래도 저는 미국 스포츠를 잘 다루고 오래 보기도 했고, 또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에도 제 또 주종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오클랜드 시절에 그 코러빈을 아무래도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사실 그 오클랜드란 팀이 이번 시즌부터는 애슬레틱스잖아. 그래서 뭐 나름 언더독 역할을 잘해주고 있고, 또 유망주들 터져주면서 이제 나름 그래도 경쟁력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코러빈 선수가 오클랜드에 있었을 당시의 오클랜드는 거의 최하위권, 지금의 화이트삭스, 콜로라도 이런 포지션이었단 말이지. 근데 그 와중에도 10승을 했던 투수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투수는 아니에요. 그 정도로 갖고 있는 모든 뭐 구위값, 제구, 그리고 뭐 이런 사이즈가 굉장히 좋은 선수인데, 뭐 최근에 경기하는 꼬라지 지금 뭐 5승 7패, 방어율 5점대, 우리나라에서 인성도 개 파탄났죠, 여러분들. 그런 부분에서 일단 코로빈을 제가 이번 시즌 초반에 얘가 데뷔했던 그 데뷔전에서 분명히 얘가 이제 좀 불안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경기 터졌죠, 데뷔전. 그리고 그 다음 경기 얘가 홈 경기 선발 등판할 때 제가 얘를 주력으로 챙겨갔었어.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코러빈이 어쨌든 오클랜드 시절에서도 홈 경기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홈업이나 한 번 더 믿어보자 이러면서 가져왔고요. 오늘도 일단 홈 경기입니다. 코러빈이 원정 경기 방어율이 거의 7점대인데 홈 경기 방어율이 3점대밖에 안 된단 말이지. 그런 부분에서도 어쨌든 홈 코러빈이 보여줄 수 있는 그 구위값의 단단함들, 그런 게 분명히 좀 중요하다라고 봐요. 다만 직전 삼성 상대로도 3이닝간 8실점. 이게 참 좀 애매합니다. 애매하다 하여튼. 네. 다만 신세계의 지금 타격값, 신세계의 빠따라고 한다면은 저는 오늘 감히 자신있게 말씀드리는데 아마 코러빈 공 건드리지도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갖고 있는 기본값이라는 게 있잖아. 그 기본값이 현 시점 거의 뭐 빠따가 바닥을 치고 있는 신세계의 그 이제 타격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거는 코러빈 공략 아예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신세계 선발 투수가 김건우 선수인데, 김건우 같은 경우에도 제가 그때 삼성이랑 붙었을 때 역배 한번 잡아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김건우도 홈 경기만 보면 돼요. 얘도 9위 위주의 선수라서 원정에서 발생되는 그 제구에 날리는 제구에 대한 그 불안감들, 결국 주자 쌓아놓고 장타 맞는 그런 좀 경기 운영에 대한 미숙함들, 여러모로 이 경기는 저는 뭐 타선에서의 밸런스, 그다음에 마운드에서의 어떤 그런 안정감, 그리고 불펜까지 모두 고려해보아, 불펜 신세계가 조금 더 낫긴 한데 여러모로 좀 고려해 보았을 때 저는 이 경기는 그래도
뭐 두산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두산 승에다가 마헨슨까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언더 볼게요. 만약에 오늘도 코러빈이 터진다면은 앞으로 코러빈 경기는 그냥 제끼겠습니다. 반대 찍고 보거나 코러빈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줘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도르트문트와 울산 경기입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 지금 제 이제 데이터표를 받으신 분들은 제가 요거 뭐 장난으로 드린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좀 소소하게 한번 그냥 뭐 10,000원짜리 한 장이라도 그냥 소소하게 한번 해보시라는 의미에서 요거 제가 울산 역배를 일단은 이제 하나 고배당에다가 드리긴 했는데 뭐 울산 역배가 좋아 보이고 역배의 가능성이 정말 높아 보여서 이런 건 아니고요. 저는 이제 다들 분석하는 스타일을 오래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무조건적으로 데이터로 갑니다. 저는 데이터에 의거한 그리고 뭐 세이버 매트릭스 실제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숫자의 지표들에 의존을 많이 하는 분석을 하는데 축구 특히나 이런 경기 낭만이 좀 들어갈 수 있는 경기들은 좀 낭만대로 가는 편이기는 해요. 이게 도르트문트랑 울산 경기를 제가 오늘 울산 역배에다가 2프랜승을 조금 고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 경기를 어딘가에서 한번 본 적이 있어. 아까 이제 생방송 시작하기 전에 형들한테 가볍게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가 2018년이었죠. 2018년 러시아 월드컵 당시에 우리나라가 독일을 한번 3차전에서 월드컵 조별리그 3차전에서 2대0으로 한번 꺾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독일은 이제 16강을 확정지은 상태가 아니었고요. 우리나라에게 그 당시 패배한다면 조별리그 탈락이라는 결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리고 현 시점 도르트문트는 독일 분데스리가에 소속되어 있는 팀이고요. 울산은 대한민국에 소속되어 있는 팀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본다면 클럽 월드컵이기 때문에 독일 팀과 한국 팀의 맞대결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제 기억에 그때 당시에도 우리나라가 거의 10배당 가까이 받았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만큼 배당도 비슷하고요. 그리고 또 놀라운 거는 이게 지금 몇 조냐면은 F조예요. 당시에 우리가 러시아 월드컵 때도 조가 F조였죠. 그것 또한 비슷하고요. 또 하나가 더 있어. 오늘 울산의 수문장이 그때 당시에 독일을 무너뜨렸던 조현우 골키퍼입니다. 여기에다가 처음으로 비수를 넣는 골을 넣었던 김영건 선수 또한 지금 울산 오늘 중앙 수비로 출전하게 되죠. 여러모로 이런 평행 이론이라는 게 여러분들 물론 이게 정상적인 분석을 하면은 이 도르트문트가 그냥 4대 떡승입니다. 뭐 4대0, 5대0 그냥 박살내야 되는 수준의 어떤 차이가 나는 그런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5대2 뭐 이런 식으로. 하지만 어쨌든 오늘 도르트문트도 아직까지 16강 진출을 확정짓지 않은 상태에서 울산이 도르트문트를 잡고 마멜로디가 플루미네시를 잡게 되면은 탈락입니다. 또 그런 또 어떤 평행 이론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낭만에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클럽 월드컵 뭐 이거 뭐 잘 맞춘다고 누가 상 줍니까 여러분들? 요건 저는 울산 역배 한번 요럴 때 아니면 보지만 언제 봅니까? 11.5배 울산 쪽에다가 한번 이제 쓱 건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울산 2프랜승에다가 오바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흥민 포지션 손흥민 포지션이요? 지금 울산이 공격 라인은 개박살난 상태라서 하여튼 요건 저는 울산 쪽 역배나 2프랜승 그리고 오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버 보는 이유는 도르트문트가 이겨도 오버할 것 같고 울산이 이겨도 오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버할 쪽으로 봅니다. 자, 다음은 마멜로디랑 그리고 플루미넨시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루미넨시 같은 경우에는 오늘 경기 이제 비기기만 해도 되죠. 비기기만 해도 되고 마멜로디는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멜로디가 직전 도르트문트를 상대로 3골을 넣었던 당시 보여줬던 마멜로디 그 특유의 2선 빠른 템포의 공격력 그런 공격력이 또 나올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마멜로디 문제점은 수비 라인 정돈이 아예 안 됩니다. 이게 국제대회에서 쓸 정도의 수비 라인이 아니고 플루미넨시 같은 경우에는 그 브라질 애들이 여러분들 특유의 그 지키고 있다가 빡 올라가고 또 지키다가 빡 올라가고 이거를 정말 잘합니다. 그러니까 템포를 순식간에 터트리는 역할을 굉장히 잘하는 게 보통 이제 브라질에 있는 팀들이기 때문에 플루미넨시의 최강점이라 생각을 합니다. 마멜로디는 계속해서 밀어붙일 거고 플루미넨시는 웅크리고 있다가 밀어주고 웅크리고 있다가 밀어주고 이런 식으로 아마 경기 결과가 나올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할 때 아마 후반에 결정될 것 같아요. 전반에는 뭐 거의 뭐 양쪽 다 치고받을 것 같고 그냥 아니면 마멜로디만 이제 의미 없는 반코트 할 것 같고 그 이후에 이제 플루미넨시가 후반부터는 어느 정도 좀 이제 역습에 의유한 어떤 경기력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경기도 이제 언더 쪽, 오늘 그 형들 LAFC 경기 기억나시죠? 요거 제가 언더 봐드렸잖아요. 요런 느낌이랑 굉장히 비슷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플루미네시는 지키고 있다가 오늘 플라멩고처럼 지키고 있다가 마지막 후반에 한번 터트려주는 그런 역할일 것 같고, 전 요것도 오늘 무승부 볼게요. 무승부 보고 마멜로디 프랜승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멜로디 프랜승을 보는 이유는 배당이 좋아서 가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언더까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우라와와 몬테레이 경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축구가 많이 발전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뭐 일본이 앞으로 뭐 월드컵 우승도 노리고 있다 그러고, 일본 리그의 수준이 많이 올라갔다라고는 해도, 확실히 이제 일본의 리그, 일본 팀들의 문제점은 수비력이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본다면 장점일 수 있는데,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공격력이 너무 떨어져. 그러다 보니 국제대회에서 경쟁할 만큼의 공격력은 아니다. 그리고 갖고 있는 전술 자체도 중원 위주의 어떤 전술들을 갖고 있는데, 몬테레이가 중원이 워낙 좋아요. 그러다 보니 저는 중원에서 한번 크게 충돌할 만한 그런 경기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거는 뭐 몬테레이가 뭐 햄무 정도, 1대0 정도로 아마 게임을 갖고 올 만한 그런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라와 같은 경우 이미 끝났어요. 우라와는 오늘 뭐 이기던 지든 이미 집으로 가는 게 탈락이 확정이 되어 있는 지금 0승 2패죠. 꼴등이고요. 몬테레이 같은 경우 일단 오늘 경기 이겨놓고 뭐 리버플레이트나 인터밀란이나 무만 안 뜨고 둘 중에 하나가 결과물만 나와줘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16강으로. 몬테레이가 지금 2점, 그 다음에 리버플레이트랑 인터밀란이 4점 4점이기 때문에 몬테레이가 이기면 5점, 그리고 얘들이 오늘 뭐 비기면 5점 5점에다가 득실까지 다 따지겠지만 둘 중에 한 놈이 이겨버리면 얘도 같이 어부지리로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 몬테레이는 일단 이겨놓고 보지 않을까. 몬테레이 승 쪽 오늘 좀 괜찮게 좀 보겠고요. 다만 이게 우라와의 어떤 수비를 크게 뚫어낼 만한 느낌은 아니다. 몬테레이도. 그래서 언더랑 같이 해무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인터밀란이랑 리버플레이트인데, 말씀드렸다시피 몬테레이가 오늘 경기 우라와랑 적어도 이제 우라와한테 질 것 같아 보이진 않죠. 그래서 어느 정도 3점 정도는 가능해 보이는데, 몬테레이가 우라와를 잡지 않는 이상 얘네들 둘이는 그냥 사실상 비기기만 해도 어차피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오늘 뭐 첼시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그냥 뭐 자존심 싸움인 거지. 그리고 얘네들이 맞붙는 팀들도 뭐 이제 플루미넨시나 뭐 도르트문트 요런 쪽이라서 오늘 이 플루미넨시 쪽, 그리고 그다음 도르트문트 쪽, 요 앞쪽 조조 여기에 결과물에 따라서 아마 얘들은 이제 누구랑 싸울지를 아마 고르기를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엉망인 경기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거는 언더 보는 게 맞다고 봐요. 이런 경기는. 제가 그 어제 경기들도 보면 거진 다 이제 다 잡아내드렸잖아요. 이제 추천드린 구간들은. 그런 것처럼 이것도 아마 좀 앞쪽에 조를 보고 아마 1등, 2등 고르기를 좀 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거 언더 볼게요. 언더 보고요. 밀란이 그래도 뭐 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햄무나 아니면 리버플레이트의 강점이 중원이거든요. 중원에서 볼 간수를 굉장히 잘한다라는 거라서 인터밀란이 승리한다고 하더라도 막 크게 이길 가능성 좀 없어 보인다. 언더에다가 인터밀란 햄무 아니면 뭐 무승부, 고배당 좋아하시는 분들 한번 활용해 보실 만한 게임이다. 자, 일단 요까지 오늘 국내야구 5경기와 클럽 월드컵 4경기를 또 깔끔하게 맞춰드렸고, 오늘 주간도 똑같습니다. 국내 야구에서 2개 챙겼고요. 그 다음에 또 클럽 월드컵에서 2개를 챙겼습니다. 그래서 잘 각자 골라가지고 잘 좋은 거 골라가 보시길 바라겠고, 추가적으로 이제 우리가 다음 2부는 6시에, 그러니까 유튜브는 7시에 올라갑니다. 또 미국 축구가 또 올라갈 거니까 또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도, 또 우리 축구는 제가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죠. 또 깔끔하게 미국 축구 라인도 잘 준비해서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유튜브 영상 먼저 올려드리고 우리 숲TV 여러분들 전체표 보여드리고 그렇게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추천수 좀 빨리 채워주시고, 또 유튜브 형님들은 또 좋아요랑 구독 많이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데이터 필요하신 분들은 카카오톡 여기 댓글창에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문의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숲TV 여러분들은 별풍선 후원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